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아주 친근하시죠? 아니 오프닝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해요. 저희가 이거 멘트 짤 때 둘이 자주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 되게 많이 고민했던 멘트였거든요. 둘이 카페에 앉아갖고 네네. 연습하고 핸드폰에 녹음해보고. 근데 또 멋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멋있다고 네. 칭찬해 주시는 건 또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 들었어요. 이 공간에 네. 와서 보니까 두 분이 전문 방송인, 정말 전문 방송인으로 네. 너무 멋있게 보이고, 손색이 없나요? 네,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00회의 힘이라고 할까요? 네, 저희 앞에 멋져. 1, 2, 3화 들어보면 대본을 국어책 읽듯이 읽고 있어요. 꼭 듣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지러서 못 들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독성 있다고. 아들 둘이 동시에 엄마도 여자다. 저는 처음에 그 오프닝 멘트 정말 네. 루샤님, 코나님 목소리가 아니라 전문 성우분 와우. 녹음한 줄 알았어요.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트로가 네. 너무, 그리고 인트로를 매번 정말 계속하는지 계속하는지 모르셨죠? 몰랐어요. 아, 그 녹음되어 혹시나 있는 목신 거를 목소리로 해요. 네, 녹음되어 있는 거를 그 앞에다 갖다 붙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보니까 매번 네. 하시는 걸 보고 리얼이야 리얼. 와 대단하신 분이다. 이거 칭찬해 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네. 이 팁은 저희 실장님이 녹음 실장님이 주신 거예요. 이야. 매번 녹음하시는 게 앞에 녹음하시는 게 좋다고. 자연스럽다고. 여기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노우핑거 뮤직 컴퍼니입니다. 여기 실장님 상당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 3편 녹음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삐약이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자, 이번 편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볼 건데, 그 질문을 먼저 루샤님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 네오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오님의 그 페이스북 먼저 보기로 되어 있어요. 항상 네.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인터뷰 질문지를 만드느라고 또 더 자세히 파헤쳐 보았는데요. 한 번 맺은 인연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쭉 이어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두 분도 다시 만나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회사 일 하랴, 대학원 공부하랴, 집안일 하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항상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아나바다 송년회라든지 라파엘의 집 봉사 이런 걸 하시는 걸 봤어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 어디에서 올까요? 우주에서 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우주의 기운을 갑자기 연상되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우주의 기운마저도 같은 출신인가요? 네, 그런가요? 저도 최신데요. 어머 계속 예린님만 해서 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예리는 아니고요. 최예리라고 어머, 합니다. 어머. 본명입니다. 예, 성이 예리고 이름이 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이제 닉네임 쓰다 보니까 다들 예자가 성인 줄 알아요. 아 네. 진짜로. 근데 원래는 최예리라고 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리님은 제 애칭이자 본명입니다. 아, 우리 네. 최씨 동문회. 갑자기 최순실 때문에 네. 진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손편지도 많이 쓰시는 걸 봤어요. 네, 손편지 아주 좋아해요. 일단 종이에 만년필이 닿는 느낌을 좋아해요. 소리가 나거든요. 사각사각. ASMR 지금 지원되나요? 저는 근데 그거에 아직도 삐약삐약 이렇게 들리죠. 어느 순간 모든 의성어가 아니야 모든 의성어가 삐약삐약 삐약삐약 이렇게 들려요. 어머.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다 삐약삐약. 삐약의 여파가 오래갈 것 같습니다. 네. 받아보시는 분들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린님께 한번 질문 가볼까요? 지금까지 다녀보신 여행 중에 아까 일출 얘기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사진 출사 나가시는 거 이런 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참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다녀서 저랑 여행 얘기를 하시려면 5박 6일 같이 여행을 떠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예린님하고 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같이 한 5박 6일 뭐 저는 맘먹고 몇 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발레하는 따님 어떡하시고? 그러니까 딸이 발레를 안 하고 딸이 저를 놓아줄 수만 아. 있다라면 저는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제가 그리는 저의 자화상을 봤을 때 정말 방랑을 하고 싶어요. 여행을 하면서 있고 머물고 싶은 거 잠깐 쉬었다가 뭐 글 쓰고 사진 찍고 특일일 좀 하다가 또 다른 목적지로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뭐 어떤 걸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물다 갈 수 있는 삶을 좀 살고 싶거든요. 아이 발레 다 시킨 다음에 멋있다. 제가 꿈꾸는 삶이고요. 자유로운 영혼이시다. 네.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거죠. 네, 그렇죠. 항상 근데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와이파이가 돼야 돼요. 요즘 엄마들이 어떤 정말 부분에서. 디지털 노마드 꿈이에요. 네네.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외교관이셨어요. 그래서 88년도 그때인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뭐 마치고 뭐 그때 해외를 얼떨결에 나가게 된 거예요. 아빠 따라서 이제 아버지 따라서요. 그래서 정말 해외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32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브라질까지요. 어머나. 근데 브라질 막상 도착하고 나서 브라질이 이 지구의 반대편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시계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딱 12시간 차이가 나요. 어머. AM과 브라질이- PM을 바꾸면 네네. 그러니까 AM, PM이 굳이 이제 뭐 아날로그 시계는 필요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그냥 시계를 그냥 차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와우. 그 뭐라고 하죠? 그 시간대 이거를 이동을 해서 12시간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이제 남미 브라질에 가게 돼서 정말 그 남미의 광활하고 그 야생의 날 것들을 거기 살면서 처음 이제 여행을 한번 보겠던 것 같아요. 아마존 강줄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판타나오라는 밀림 강이 있는데 거기를 한 10박 11일 여행을 이제 같이 가요. 부모님들하고. 그럼 갈 때는 그 넓은 대륙을 버스를 타고 침대 기차를 타고 뭐 밀린 배를 타고 해서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은 정말 수십 마리 악어떼들이 강 유역에서 일광욕하고 있고 어머나. 악어떼들이 일광욕하고 있고 또 이제 삐랑야라는 식이 물고기 이제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발에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발을 담그면 안 돼요. 삐랑야 식이 물고기가 덤벼요. 핀넷을 맞고 어머. 그런 주의를 줘요. 그러니까 발을 물에 담글 수는 있는데 상처가 나는 발은 담그지 마라. 주의를 주는 거죠. 그 피냄새에 몰려든. 어머. 네. 전 삐라나진 그랬는데 또 삐약이. 네, 삐랑야라는 큰 큰일 물고기가 났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제일 크다는 뭐 이과스 폭포 또 그 이제 이야. 리우디자네이루의 거대한 예수상 뭐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거기 살면서 여행도 세상에.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관광하고 많은 사사로운 장소나 그런 풍경들이 아니었던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엄청난 경험을 네네. 근데 청소년기에. 오히려 어른이 돼서 석인이 가서 보면 거기에 또 관광지가 아닌 그 이면의 것들, 사람들, 거기 현지인들, 또 그 안에 어떤 예술과 문화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렸고 잘 몰랐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뭐 영화나 어떤 문학이나 음악을 접할 때 그래 이게 그곳에서 만들어진 거지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다시 꼭 브라질과 남미로 여행을 꼭 가보고 싶고요. 그 전에 먼저 가고 싶은 곳은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꼭 가보고 싶어요. 산티아고. 네, 산티아고를 몇 달에 걸려서 꼭 완주해보고 그거는 제가 인생을 한번 중간 점검하는 의미에서 맞아요. 걸으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고 새로 어떤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보고 그 부분은 제가 꼭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뭐 대학 때도 한국에 와서 뭐 틈남한 울릉도, 뭐 보길도, 뭐 동해안 7번국도 따라서 뭐 서해 태안반도 여행 가시네. 예, 여행.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희도 작품을 하다 보니까 방학 때 작품이 없을 때 이렇게 무작정 떠나고 돌아오고 그런 것들 반복했던 것 같고 한동안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못 떠나는 거. 네, 그게 늘 묶여있는 거. 묶여 있는 네. 거. 네,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아이 키우면서도 한 몇 년은 그렇게 힘든 걸 겪다가 아이가 이제 제대로 좀 걸을 수 있고 저와 소통할 수 있을 그 유치원 때 처음 여행을 같이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정말 여행 다니는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거 아닌가. 진짜 길 멋지네요. 위에서 만나고 느끼고 여행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멋집니다. 근데 네오님도 출장으로 가시기는 하시지만 가셔서 또 여행을 되게 만끽하시고 거기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오님한테 여행이란? 저에게 여행이란 명상? 여행 일종의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마다 돈만 명상이라고 제가 하는 명상 방법이 있는데 의식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면 대자연을 만나고 그 대자연 안에서 그런 순간들이 그냥 느껴져요. 그럴 때 너무 행복하다, 편안하다, 예, 자유롭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예전에 95년도인가 저희 삼촌하고 토론토에서 퀘벡까지 이렇게 달려가는데 저희 뒤로는 아직 밝음이 있는데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평야 지대에서 도움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뭔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데 난 너무 작은 존재이구나. 그리고 자연은 이렇게 광활하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그 순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지구의 하나의 존재로 딱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이제 저희 큰 아이 임신했을 때 저희 언니랑 같이 뉴질랜드를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휴화산 로토루아라고 이제 그 휴화산의 그 열기로 온천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뜨거운 밥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기 옆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여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원이 이제 지금은 이제 아들 재원인데 재원이한테 재원아 너도 느끼니 지구가 이렇게 살아 있고 우린 지구와 함께 이렇게 숨쉬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태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너무 좋았었고 또 몇 년 전에 그때도 뉴질랜드 북섬의 끝에 갔는데 거기 케이프 레이앙아라고 빨간색으로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끝에 가면 여기가 이제 뉴질랜드의 끝점이다라는 걸 표기하려고. 근데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태평양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작은 섬은 아닌데 거기 끝에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뭔가 가슴이 펑 뛰어지고 그러니까 바다 자체가 두려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두려움과 나와 지구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믹싱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합일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지구와 내가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비욘드한 상태, 뭔가 뛰어넘는 상태의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자연 안에서 대자연 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도 여행할 때도 가끔 느꼈었죠. 가야산? 그 가야산이라고 하는 거기가 경상남도인가요? 지리 약해서. 한국을 잘 몰라서 해인사 있는 그쪽인데, 예, 그 경상도 이렇게 끝쪽인데 거기서도 산에 올라가서 그때 명상을 한 달간인가 했었는데 한 달 정도 하고 산책을 한다고 이렇게 걷는데 저기 끝에 나무가 흔들리는데 그 나무의 흔들림이 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물화일체를 우와. 느끼셨다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고 느꼈던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도를 잃었다, 도가 뭐냐, 뭐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무겁게 아니면 뭔가 되게 무슨 진검승부를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행은 일종의 명상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는 여행 가면 장소 경험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어느 땐가 강연하시는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을 경험해라. 여행을 네. 가는 장소를 경험하지 말고 거기에서 누리는 시간을 경험해라 하시는데 아 맞다. 그런 시간을 경험하다 보면 여행을 가서 뭔가를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지금 느꼈어요. 그 네오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 멋집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여행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다 너무 행복한 표정. 우리 함께 떠나요. 네. 좋아요. 제가 또 네오님하고 함께 했던 것들 중에 구름 사진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사진전 추억. 그리고 요즘 보니까 페이스북에 꽃 사진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3D로 올리시는 너무 신기한 그테크 너무 거예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테크는 눈도 주크버거가 힐링되고. 만들어준 페이스북이 만들어준 페이스북 유저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폰이 또 폰이 특정 폰도. 지원이? 네, 제가 아이폰 X를 써가지고 네. 그게 지원이 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8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8만 안 되고요. A 플러스는 돼요. 그 아이폰만 가능한 그렇구나. 건가요? 네, 아이폰 안 안에 되네요. 저도 어른 에이스를 쓰고 폰은 있는데 네. 해보려고 봤더니 그 항목이 없어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네. 아 그렇구나. A 플러스부터 지원된다는. 전 A씨. 이런 8 저희도 테크 워낙 좋아해서 또 그러니까요. 이런 새로운 폰이 있다는 거에 또 약간 네. 갖고 싶네요. 그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구름 사진전하고 사진전에 대한 추억? 네. 그 구름 사진전을 하게 됐던 거는 그때 싸이월드 있을 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이게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 저희 서비스 개편하면서 태깅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되게 뭐 해시태그 해가지고 일반화되는데 맞아요. 예, 그때 뭐 오픈 API 하면서 이제 새로운 많은 적용되는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좀 바뀌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제 파일이 같은 파일인데 그 파일에 정치와 경제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정치, 경제와 삐약이를 같이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삐약이 또 이렇게 한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커다란 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파일이 여러 가지의 폴더명처럼 그렇게 태깅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호출을 하는 거예요. 삐약이. 그러면 삐약이로 한꺼번에 호출이 돼서 결과값이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게 먹거리에도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먹거리, 로컬 푸드 하면은 사회 안에 예전에는 이게 분류가 돼서 검색이 안 되던 것들이 맞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네. 당시는요. 이게 안 될 땐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서비스 자체가. 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용할 때도 저장할 때 이거 여기에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애매모호할 때가 맞아요. 참 많았거든요. 분류할 때 특히 상품 맞아요. 분류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관찰을 하다가 이제 서비스 기획한다고 기획서 쓰다가 이거 되게 감성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 사고 구조도 되게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성을 지원하는 정보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뭔가 이 클라우드 태그 클라우드라는 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이제 그 구름 사진을 전부 아이들한테 좀 모아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구름 사진을 모아가지고 너희들도 구름 사진 있니? 붙여봐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싸이월드 나와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로컬 푸드를 지원한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아니면 자연이 순환되는 농법을 지원한다 해서 이제 유기 농산물을 이제 유통하는 일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에 4일을 혼자 운전해요. 그러니까 한 2,000여 농가가 있고 물론 그 2,000여 농가를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명절 때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도 거래 농가들을 방문해서 뭐 농산물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하려고 가고 아니면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가고 패키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가고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거의 혼자의 시간을 이제 너무 운전을 하게 좋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네, 부러워서.
나중에 좀 무섭기도 했어요. 밤에 괴산 같은데 맞아요. 괴산의 그 언덕이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우리 때는 나는 거기서 저도 알아요. 옛날 아주 옛날 먼 빨간 휴지 옛날. 줄까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화장실 가면 빨간 휴지 줄까. 그 배경이 되는 게 괴산인데 거기구나. 네, 괴산 언덕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소름이 오싹오싹 끼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아들 7살짜리 아들을 차에 태우고 그래서 좀 든든한 맛이 있죠. 그죠. 예, 화장실을 맨날 찾아가지고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얘 팬티에 오줌을 조금 지렸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 출장 올 때는 옷을 꼭 챙겨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 귀엽다. 네, 근데 아무튼 아들이 올 때는 별로 없었고 대부분의 이제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는 구름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도 구름을 많이 봤거든요. 제 첫 번째 카메라로 찍었던 것도 첫 번째 사진도 구름이었어요. 어머, 근데 저랑 기억을 하고 저랑 계시네요. 참 비슷한 게요. 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브라질의 제 방이 좀 한 벽이 다 창문이었는데 거기에 침대에 누우면 항상 구름을 볼 수 있는 너무 멋지다. 위치에 제가 침대가 있었거든요. 대박.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구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구름을 그냥 2시간 동안 구름이 몰려왔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늘 저는 봤던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형태가 있는데 형태가 없던 거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없어지고 이거를 되게 신비롭고 재밌거든요. 맞아요. 아니 대박. 역시 비슷하네요. 대박. 아니 그게 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생각부터 예술적인 네네. 의미 그리고 네. 삶의 경계, 삶의 의미 되게 많은 생각을 구름을 보고 하게 네, 되거든요.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보내는 소소한 소일거리가 저한테 큰 의미였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이었고. 지금 구름 만담가가 근데 결국 그 구름이 결국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러네요. 시초 아닌가요? 그러고 싶네요. 대박.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관인 구름을 사진을 찍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구름 사진 찍었는데 누구한테 그게 주제가 돼가지고 얘기를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구름을 너에게는 보여주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앉았던 친구가 저도 이런 구름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때 약간 소름 끼쳤어요. 모든 사람들은 구름을 왜냐면 구름을 찍는다는 거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멋있어서 안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갓길에 주차하고 찍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구름 때문에 멈추게 경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하고는 내 구름 사진 어떠니라고 얘기를 나눌 수는 없구나. 그래서 그 구름을 다 꺼내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글을 블로그에 썼는데 사람들이 저도 그런 구름같이 구름이 몰려드나요? 그렇죠. 구름처럼 몰려든 와우, 거죠? 라임. 구름 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전시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너도 구름이 있구나. 최근에 뭐 이번 가을에도 구름 되게 예뻤잖아요. 딱 이 느낌이에요. 맞아. 너도 그쵸? 꿈이 있구나. 막 이런 느낌? 너도 꿈이 있구나. 오. 너도 구름 사진이 있구나. 세상에. 그 구름 사진을 자기 스마트폰에 있던 걸 다 꺼내서 벽에 전시를 하자라고 해서 모두의 구름 사진들을 그때 꺼내서 제가 네오님을 알았더라면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다시 할 수 한번 그때 할까요? 같이 했어. 네, 또 부러워지네요. 아니 그 나중에는 이 구름 사진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가져갔어요. 구름 하면 제주도지 이러면서. 저희 구름 사진 어게인 한번 내년에 좋아. 기획해 주세요. 응답하라 구름 사진전.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시리에서 구름 사진전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 가나요? 그 가시리의 농민들이 자기 구름 사진을 다 가져왔어요. 어머나 같이 감동. 전시해서 같이. 우와 너무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적일 진짜 것 감동적이다. 같아요. 정말요. 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그림이 구름처럼 그려지는데 감동이 밀려오네요. 구름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게인 한번 합시다. 네 어게인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큰 프로젝트. 여기서 기획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내년이 심심하지 않고 아주 재밌을 것 같은 기대됩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아까 우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네오님에게 우주농부라는 닉네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오님에게 너무 말을 많이 우주는 민망하네. 구름 너머에 우주가 있죠. 아
진짜 질문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대단한 엄마도 여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또 저에 대해서 네. 페이스북에 그 구석까지도 다 파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참 놀랍네요. 아니 네오님 하니까 엄마도 우주다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우주죠. 우주죠. 그렇죠.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 모두가 다 우주죠. 우주인 것 같아요. 네. 그 우주 농부라는 닉네임 썼을 때는 사실 제가 우주 농부다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우주 농부다라는 의미로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우주의 어떤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씨앗을 심을 때도 있고 어떨 땐 실수해서 잘못된 씨앗을 심기도 하고 다양한 씨앗들이 심어지는데 그러한 행위가 우주의 시작, 그 이전, 그 후, 그 끝으로 이렇게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아주 비욘드한 범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결국 우주를 만들게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의 우주 농부라는 걸 이렇게 썼었는데 저는 뭐 시간과 공간의 틀을 넘는다라는 의미로도 우주가 굉장히 방편적으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대기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대기권까지도 못 가요. 바로 여기. 그렇죠. 바로 Here and 여기. now. 예. 아니면 자기 생활 공간, 맞아요. 집이나 아니면은 자기 동선, 맞아요. 아니면 서울, 자기가 사는 동네. 무의식적으로 살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의지적으로 노력해요. 나사 사이트 많이 들어가고요. 멋지네요. 네, 나사가 그 기관별로 팀별로 다 개별적으로 페이스북을 다 하고요.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칼세이건이나 이렇게 네, 뭐 코스모스 코스모스 네, 생각나네요. 네, 다큐멘터리도 너무 네. 재밌게 보고 막 이러지만 의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중에 그 우주 덕후라는 팟캐스트 엄청 좋아해요. 네.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네네. 있었는데 우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우주와 내가 가까워진다라는 생각도 하고 내 의식의 범위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뛰어넘으려는 이게 그런 노력? 거기도 저도 한번 되게- 출연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되게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제가 네. 알던 이 현상을 좀 넘어서서 이해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요즘 종종 접하는 책들이 그런 책들인데 왜 아카식 레코드 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무의식 쪽에 존재하는 어떤 경험과 기억으로 통해서 모든 현상이 이루어지고 이게 단지 이 지구가 아닌 그 이면의 것이다는 전제 최근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좀 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주적인 분이 여기서 옆에 막 계실 줄 자꾸 만나. 뭔가 네. 지점이 자꾸 만나지고. 점점 네오님과 저와의 접점이 점점 네. 커져가고 있는 것 파트가 같아요. 맞아서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네. 엄마도 여자다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오님과 예리님의 인생 키워드.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딱 3개씩만 뽑아주세요. 예린이 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네. 예리님 하실 차례입니다. 그 인생 키워드가 항상 인생이 변화하고 그 모양새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제 뭐 신념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길, 용기, 소망. 이 3가지가 저한테 가장 요즘 많이 생각하고 혼자 중얼중얼 되뇌이고 끄적끄적 거리는 그런 단어이고요. 좀 이거를 내용을 좀 풀자면은 이제 저도 뭔가 준비하는 엄마로서 뭔가 개인적인 일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길이라는 게 뭐 길이 있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닌 곳도 길을 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용기인 것 같고요. 네.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거나 그냥 겁을 내고 용기 부족으로 그냥 지금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도 저이고요. 저도 물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계속 용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용기를 갖고 사는 소망이 마음속에 항상 지금은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일단 없으면 소망이 정말 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소망과 목표는 다른 것 같아요. 목표는 꼭 이루어야겠다 하는 뭔가 자기적인 그런 암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그런 이미지로 그런 모습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길과 용기와 소망을 세 가지로 삼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목소리 때문이기도 하고 내용에서 너무 뭉클해가지고 네. 제가 요즘 좀 감동적이었어. 고민을 연말이기도 네. 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이제 다들 뭐 짧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중간 점검 되돌아보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네오님의 인생 키워드는요? 저는 인생 키워드,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 이거 먼저 좀 받았던 거였었는데 최근 요즘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네. 전체 인생 키워드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4년 정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명상, 인문학, 코딩 이 세 가지예요. 네, 그래서 명상은 비우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기술의 억압이나 아니면 뭐 환경의 억압, 사실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만든 지금 지구 환경에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는 의식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해서 아이들이 좀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걸 다 비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진짜 연말이고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인문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삶의 질문을 가지고 우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 강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전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조금 양서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요새 가장 저희에게 민감도 있게 다가오는 거는 뭐 AI, 기술의 혁신,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두렵지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기대 쪽으로 생각을 하기로, 네. 왜냐면 두려운 거는 실은 있어요. 사실이고. 근데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해가지고 기술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또 내용 안으로 들어가려고 결정을 하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거 공부할 수 있게 코나님이 잘 알려주시고. 네. 저는 코나님 옆에 코나님의 계시니까. 코나님의 코가 코딩의 코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가요?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이런 데 많이 가서 보면서 저는 두려움보다는 기대, 그다음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다가오고요. 두려울 때 있죠. 로봇가 사람과 똑같이 걸어 다니는 영상을 보거나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이제 로봇이 대체하고, 그다음에 스크린이 대체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렇지만 아까 인문학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뭔가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그 단순한 일들은 로봇이 하고 그 고차원의 일들은 인간이 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코딩 교육하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좀 들어가서 좀 보다 보니까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대처하는 자세, 그다음에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용감한 서퍼가 돼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마도 여자다 공식 질문 두 번째.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도서가 있다면 예린님부터? 저는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일치하는 책을 요즘 아껴가면서 읽고 또 다시 보고 있는데요. 네. 워낙 제가 좋아하는 뭐 인생의 스승이자 또 작가인 류시화 작가의 신작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나하나 산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작가가 인도에서 겪었던 스승들과의 우화나 일화들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떤 답이 이거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그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오는 그런
보물 같은 책이라 예, 추천을 드립니다. 아, 제목 안에서 너무 네, 멋있네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되게 보물처럼 읽었어요. 네. 한 쾌 아니고 네, 아껴. 왜냐면 다 읽어버리면 너무 아까운 맞아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도 네. 아껴서 조금씩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 네온님의 책 궁금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신작을 두 권. 오. 아, 네. 네, 새로 나온 책인데 믿고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저도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다른 비슷한 책들을 몇 권 봤었어요. 조현 작가님께서 쓰신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네. 그 서브 카피가 인상적인데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탐사기. 와. 대박이죠. 대박 철학적인데요. 진짜요. 저도 음. 항상 그 생각을 해. 혼자 내기 외로운데 또 같이 있기는 좀 부딪히고 그러니까. 좀 싫어요. 근데 네. 차라리 혼자가 낫나하고 혼자 있다 보면 또 외로워지고 이런 게 정말 항상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전에 이제 조현 그 기자님께서 조현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그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있다라는 책을 내셨었거든요. 어머,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대박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많은 케이스의 삶이 있구나, 많은 공동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확장판이더라고요. 아, 네. 뭔가 희망이 맞아요. 약간 되게 느껴지는? 궁금해지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읽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책 네. 나오자마자 믿고 살 수 있는 책이다. 제가 저희 같이 공동체 만드나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네. 저희가 관계 때문에 힘들고 관계 덕분에 행복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도 여자다의 딱 이 그 청취하실 분들에게 너무 적합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게 여기 케이스로 나오는 내용들 중에 엄마들의 역할에 대한 의미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앞부분을 조금 읽었는데 육아 공동체에 대한 맞아요. 걸 읽으면서 네. 제가 아이 키울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혼자 고군분투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이 공동체에 있는 엄마들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자라던 시골의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가 그랬지. 그런 네. 느낌이었지.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감정이 또 같이 느껴지네요. 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네, 이 책하고 이제 또 한 권의 책 신작입니다. 이것도 네. 믿고 그냥 보시면 되는 네. 책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정리를 시작했다. 이건 저에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입니다. 네, 아. 12월이고 네. 이 윤선현 대표님 책은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11번째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우와. 대단하시다 정말. 얼마나 저희- 인생을 정리를 잘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플랭클린 플래너 많이 네네. 썼었는데 예, 그 플랭클린 플래너 만드시는데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우와. 네, 한국의 유통사에 이렇게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시나? 라는 생각도 그런지. 있었어요. 네. 저도 덕분에 지금 정리력으로 굉장히 그렇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첫 번째 게스트였습니다. 네, 아, 엄마도 네. 이제 첫 번째 게스트 딱 1년 되었네요. 아, 그러셨구나. 네. 12월 달에 여기 앉아 계셨습니다. 와우. 자, 그럼 이제 저희 공식 질문 마지막. 이제 끝으로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용기의 그 격려 말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제가 실은 여기 이제 나오기 전에 엄마들 다 방송을 몇 개 들어봤는데 과연 제가 나가도 될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온전히 제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생각을 품고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작은 거 한 가지씩 지금 시도를 막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뭔가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지만 저와 비슷한 그런 설레임과 또 꿈틀거림으로 작은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용기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잠깐 했지만 아이가 제게 선생님 같다. 저는 아이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엄마로서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번 해봐. 무조건 해봐. 뭐 실패하면 어때? 또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딸에게도 필요한 말이지만 저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제 자신에게 건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건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건 간에 내년도에는 꼭 용기를 잃지 말고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충실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격려. 네. 네, 저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나 격려의 의미로 어떤 말씀을 해드리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실 바구니에 제가 아리아드네의 실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리아드네의 실은 집단지성 서비스인 위키피디아에 검색해 보시면 그 의미가 다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네네. 사실 준비해 오긴 했는데 네. 실제적인 이야기에서 나을 것 같아서요. 네. 어떤 복잡한 일이 커다란 실뭉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뭉치가 르네 마그레트의 그 작품처럼 방 안에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 이게 압도되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실제 그걸 제가 경험해 드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뜨개를 하면서 이제 모르고 실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두고 잠깐 어디를 갔다 오면은 저희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그럼 마구마구 헝클어놔요. 그럼 정말 고양이는 털뭉치 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새로 만들려고 한 실 몇 뭉치가 어느 순간 그냥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저기 사방팔방.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요 하나하나 다 풀어서 도로 감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면 풀려요. 맞아요. 그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리아드네의 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맞아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한 건데요. 네, 그 경험이 정확한 경험이라는 건데 실 뭉치를 풀기 위해서 실타래의 끝을 잡기 시작한 그 상태. 정말 철학적인데요. 네, 아주 작은 것을 권해보고 싶은 거죠. 아니면 직접 헝클어지시라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그쵸. 풀어져요.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실끝을 먼저 잡는 행위에 집중해서 그것만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하려면 심리적으로 너무 두려워지니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일단 실끝을 잡으세요. 그걸 다시 풀 수도 있고 또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에피소드 제목 일단 실끝을 잡으세요. 일단 끊던 감던 일단 감사합니다. 제목까지 주시고 항상 너무- 이거 녹음한 네. 후에 제목을 모니터할 뭘로 때 하지? 제목을 뭘로 하지 항상 생각하면서 듣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 말. 근데 그래요. 아까 그 말씀에 그 압도되는 실뭉치에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뭔가 이렇게 일이 막 다가오고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몰려올 그렇죠. 때 네네. 숨이 가쁘면서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 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삐약이 뜨려고 한 단씩 실끝 잡았던 거 생각나네요. 역시 우리는 삐약이로 지금 뭉쳤어요. 삐약이로 시작해서 삐약이로 끝나는 방송. 네. 보통 마지막 3화는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끝나는데 우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이 좀 오바됐네요. 근데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즐거웠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3화했습니다. 3화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주옥 같은 이야기 가슴에 꼭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게 다가오는 일도 작은 실 하나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하루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